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께서 선곡한 노래도 듣고요.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먼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잘 들리세요? 네, 잘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허은하 의원은 국민의힘 1박 2일 연찬회에 참석 중이시고요.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 관련 일정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전화 연결로 진행된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허은하 고민정 의원의 진검승부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댓글로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곳 분위기 어떻고 또 뭐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도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열공 열토 분위기입니다. 아, 열심히 네. 공부하고 열심히 토의하고 있고요. 지금 잠시 제가 나왔는데 상임위별로 네. 분임 토의 지금 분임 토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내 방송도 지금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안내 방송이 들린 것 같네요. 같아요. 예. 네. 6시 반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조금 조용한 곳으로 한번 자리 이동해 주시면 이게 지금 더 전체적으로 예.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 6시 반에 이제 VIP께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그래서 참석을 하시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오후 2시부터는 네. 당 정책과하고 당무 보고 있었고요. 네. 또 연금 개혁 관련된 뭐 경제 전반에 대한 특강도 있었고 지금 이제 상임위별로 분임 토의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지역별 현안 간담회가 잡혀 있고 말씀하셨던 뭐 그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는 지금 자유 토론 시간이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전체 의원이 함께 뭐 토론을 하고 뭐 3, 3, 5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의원 토론은 내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시는 과정 중에 빠질 수 없는 주제, 토픽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회를 줘서 전당대회를 내년에 열자 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선 여기서 멈춰야 된다. 더 이상 이제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새로운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 어떠신가요? 우선은 뭐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자 말자를 떠나서 네. 중요한 것은 비대위의 활동 기간이 아니라 비대위의 활동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지금 비대위가 이제 생겼는데 아무런 성과나 혁신 없이 단순히 무슨 전당대회 준비만을 위해 존속을 한다면 비대위 스스로도 좀 전직 지도부 교체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것은 세 가지 아닐까 싶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쓰러져가는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을 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다시 왜 보수로부터 마음을 거두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자기 성찰이라던가 철저한 복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대표의 거침없는 표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께서도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불편함과 표현된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좀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대라는 행위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반대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뭐 상대가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한다면 그 자유토론과 생산적 대안 모색도 좀 어려워지고 네. 결국 가장 두려운 그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징계까지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실까요? 징계라는 게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 추가 징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 자유론에 그런 말 있죠. 진리의 절반을 소리 없이 억압하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불편한 표현이나 태도 탓하기 전에 네. 우선 흔들리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
공정이라는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를 고민정 의원님께 좀 돌려봐서요. 지금까지 경선 과정,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고민정 의원님께서 유일한 비명계 당선권 후보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의원에게 뭐 인사를 안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뭐 공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또 의원님께서 직접 하기도 하셨는데 뭐 이런 문제들 좀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 허은하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보는 그 낙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평상시 허은하 의원님답게 굉장히 열공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로는 그 이제 차유람 씨의 남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수성 작가께서 나경원, 배현진 의원을 얘기하면서 외모 품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좀 논란이 그래서 되고 있죠. 예, 지금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사과 요구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하고 이 당의 혁신의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밖에서는 그 이슈가 너무 커서 좀 여성 의원이시기도 하니 한번 살펴보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질문 주셨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로부터의 공격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상황이 바뀐 게요. 어제 네네. 그제부터는 사실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느껴지시나 보네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난의 화살이 와도 내 목소리를 뭐 대세에 그렇다고 확 기운다든지 변화된다든지 이러지 않고 추질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나 아니면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당원들에게는 이 호소가 잘 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저를 둘러싼 현상들을 통해서 서로 상처 주는 행위가 멈춰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께서도 그런 과도한 뭐 욕설이든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러니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내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 보면 이런 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당의 문화도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고민정 의원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게 지금 이지성 작가 발언 이야기를 주셨는데 허은하 의원님 그 현장에 혹시 계셨었어요? 네, 강의 들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 당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러한 지점을 얘기하는 데서 이제 세 분의 이제 네.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선은 개인 이지성이라는 강사님께서 이야기하는 중간이었고, 뭐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는 현재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세 분이 더 많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고, 좀 더 오해를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맥락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거네요. 뭐 참신한 인물 영입 등을 강조하다가 좀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헌 개정안 논란입니다. 전당대회 전까지 이 비대위가 80조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 오늘 당무회에서 당헌 개정 수정안 다시 의결이 됐는데 고민정 의원님, 이 전당대회 전에 빨리 이 당헌 개정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 중앙위원회 그 표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결론이 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당원 80조 1항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이고, 네. 다만 사망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치보복에 해당하는 기소는 당무위원회에서 윤리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네. 당무위원회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절충안이 내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판단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이 80조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의원님의 방탄 아니냐라는 이제 그 비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80조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님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소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장관님의 오마카세 사건도 결국은 그 덕카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기소됐거나 압수수색됐거나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네.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 그거는 야당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이 당원 80조는 지금은 수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비대위의 움직임을 보면 아무래도 기소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기는 해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라면은 당원 80조 1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겠죠. 네. 그럼 이제부터 두 분의 선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선곡과 토론 주제, 김건희 특검법과 과방위 갈등입니다. 일단 허은하 의원님의 선곡부터 들어볼까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예, 이거 어떤 노래고 오늘 이 노래 특별히 고르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다들 아시는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뭐 직역을 하면은 냅둬라. 근데 이제 여러 언론 등에서는 의역으로 이제 순리에 맡겨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정치도 영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해야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비틀즈의 Let It Be를 선곡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배우자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네. 또 야당이 주장한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합의했고 또 조만간 시작될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뭐 대정부 질문, 상임위 등에서 얼마든지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 또 과방위의 경우도요. 통상적인 관례와 국회법에 따라서 간사 선임이라던가 상임위 구성을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협치는 여야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네. 파행과 갈등은 속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국민 생각하면서 여야가 함께 순리대로 정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고민정 의원님 골라오신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의원님, 이 노래 뭐 컴백홈인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과방위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여당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으셔서 제발 좀 돌아오시라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컴백홈을 골라봤고요. 네. 사실은 이 앞으로 이제 부딪혀야 될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이제 분명한 대립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좀 손을 맞잡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뭐 서로에 대한 오해로 시작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제 간사를 선임해야지 상임위를 이제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라 네. 빨리 돌아와 주시기를. 사실은 돌아와 달라는 건 여당이 해야 될 말인데 야당이 저희가 하려니까 이것도 참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은하 의원의 선곡은 비틀즈의 Let It Be였고요. 고민정 의원의 선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었습니다. 허은하 의원님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법 뭐 발의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의 진상규명보다는 네. 어떤 특정한 정치 의도를 가지고 공세를 위한 공세를 벌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법안 발의 자체가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또 이재명 의원과 그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물타기 하고 싶어서 그 정쟁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그 여부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특검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그 철험의 의원들하고 또 검수완박때 위장탈당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 등입니다. 이게 친명계 의원들이시죠. 네.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에 더해서 김혜경 씨 구하기를 위한 역공 특검법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고민정 의원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패스트트랙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랑 일각에선 좀 성급하다라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당론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아니어서 네.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발의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다만 이 특검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전 정부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여당의 분들도 계시는데 당시에는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회장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던 때였죠. 근데 현재는 21년 1월에 그 당시 그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이 됐던 이모 씨 검거됐고 권오수 회장도 같은 달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22년 4월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통장 김건희 파일이라는 게 발견된 사실도 밝혀진 게 그때입니다. 이게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밝혀진 이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공사에 대한 부분,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 보안이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대해서 어떠한 것도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자료 협조조차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굉장히 그 수준을 좀 넘나들 네.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더 이상은 그것을 그냥 감싸기만 하시다가는 본인들도 같이 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이 그 방법을 찾는 것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그 여사 팬카페에 유출이 되면서 파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거 허은하 의원님 이런 문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고 이거 재발 방지책 뭐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 공감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속하게 경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바라며 또 국민께 이 상황들을 소통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라는 식의 그 무책임한 네.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경험 공유하면서 시스템 보완 등 뭐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저렇게 그 책임지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지금 허은하 의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를 치는 게 재미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되게 괴롭습니다. 국민을 걱정해 그렇게 주셔야 말씀하신 분이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오히려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할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김건희 여사님 관련해서는 지금 한두 차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이부속실을 빨리 설치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부속실이 대통령 부인을 보조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예방의 역할도 있고요. 또 대통령 업무에 여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칸막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팬카페로 유출됐던 것도 보면 결국은 김 여사의 측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칸막이 역할들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두지 마시고 그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니 야당의 제안이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약 철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여사와 대통령을 잘 보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부석실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 빨리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문정부 때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2021년에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하실 때 분단위까지 기재된 문서가 외부에 유출된 적이 있고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검토한 적이 있고요. 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 일정이요. 사전에 팬클럽 소모임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구체적으로 동선까지 노출이 됐어요. 그러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시스템 보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 공유를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예. 대안을 드리는 게 이부속실을 빨리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말씀을. 그러면 그런 대안도 제안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예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해체해라.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뭐 제안을 하시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두 분 의원님들 입장 좀 짤막하게 주신다면요. 뭐 그거야 여사의 팬카페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해체가 된다면 네. 뭐 지금은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좋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건 자유입니다. 그 해체하라 마라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월권이다. 지금 네.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라고 말씀하신 우상호 비대위원장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들께서 다 상임위가 과방위입니다. 그런데 과방위가 지금 계속 파행을 겪고 있어요. 먼저 허은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선 왜 과방위 이렇게 파행 겪고 있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문제 이전에 우선은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법과 국회의 관례를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위원장의 말을 따르라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그 독단적인 운영 방식 네. 가장 문제이고요.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국회법까지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진짜 일하고 싶고요. 민주당과의 협치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회의할 때 국민들께서 뭐 언론을 통해서든 뭐 보셨을 텐데 과방위는 위원장이 여당 간사 선임까지 사실상 거부하면서 막무가내로 독주 운영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불통과 독선의 행보로 상임위를 자신의 전유물처럼 운영해 나가시면 그 안에서 자기 정치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퇴 권고 결의안, 그러니까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에 대한 이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 제출 실제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계속 독단적으로 막무가내식 운영을 하신다면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 국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고민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 과방위 의원님의 이야기 입장 들으신 건데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하시고 민주당 입장은 또 어떤 건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장관이 결산 심사하는데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어떠한 뭐 불편함이나 서운함이나 뭐 등등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그거고 일단은 결산은 이게 마감 시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은 해주셨어야 되는데 본인들도 안 왔지만은 장관도 못 오게 막으신 거 이거는 너무 과도한 월권 행위를 하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문제도 있지만 뭐 장관의 국회 출석까지 막은 여당 의원들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 무소속 의원이 계십니다. 박완주 의원께서. 네.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히려 민주당 그 출신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네. 근데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중재안을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위원회 파행의 책임이 결국 위원장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물타기 하기보다는 빨리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방위 갈등의 핵심에 이 문제가 놓여 있다 이런 진단이 있던데 이게 소위 위원장 자리입니다. 어떤 소위냐면 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그러니까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관할하고 할 수 있는 이 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좀 봉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먼저 허은하 의원님. 뭐든지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민주당이 법안 이소위장을 가지려고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당 입맛대로 다루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오해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과방위는 여야가 상임위원장하고 법안 이소위장을 나눠 맡았던 관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뭐 관례를 거의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결자해집니다. 사퇴를 지금 상황에 이르게 한 정 위원장께서 먼저 유감 표명하시고요. 소 위원장 선임을 비롯해서 원점에서 위원회 운영을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께서 집권을 하실 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그냥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인정하고 또 두려워서인 것인지 아닌지,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정권에 상관없이 변치 않는 민주당만의 어용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해하지 않도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그 네. 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 다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허은하 의원님께서 네. 레디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네. 얘기를 제가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간 이소희 위원장은 지난 국민의힘께서 맡으셨고 하반기에는 민주당이 맡는 게 순리이죠. 20대 국회 때도 전반기는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의원이었었고 후반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은기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은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니 이제는 소 위원장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냥 정상적으로 좀 이 파행이 멈춰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네. 여당이 하면 야당에서 이소희 위원장 하는 네, 거고.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